안녕하십니까. 전영호입니다. 오늘은 좋은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법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스피치도 되고 토크도 됩니다. 화법이 좋아야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좋아야 팀워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화법과 인간관계는 밀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화법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 7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화법의 첫째는 청자에게 화자의 말소리가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제 말소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들리고 있습니까? 말소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화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말소리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요소를 감안하게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말소리, 발음, 음성 표현, 또 띄어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이 고려됩니다. 여기서 띄어 말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글쓰기에서 띄어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생각의 그 단위를 띄어서 글을 써야 읽는 독자가 의미를 파악하기 쉬운 것처럼 남의 이야기도 말소리를 의미 단위로 띄어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초등학교, 중고등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첫째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띄어 말하는 법 또는 끊어 말하는 법, 이것을 영어로는 포즈라고 합니다. 스펠은 PAUSE입니다. 그래서 띄어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소리가 분명하고 발음이 정확하고 띄어 말할 수 있으면은 청자 입장에서는 화자의 이야기가 분명히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혀짜래기가 있습니다. 혀짜래기. 혀짜래기 소리라는 건 뭐냐면 혀가 짧은 목소리다 이겁니다. 이것은 소리가 충분히 조음이나 발음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소리를 분명히 내기 위해서 발음을 정확히, 조음을 정확히, 띄어 말하기를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좋은 화법의 두 번째는 말하는 화자의 이야기가 쉬워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기는 쉬워도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기는 쉬워도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청자 입장에서는 화자 이야기가 쉬워야 합니다.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즉각 그 뜻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쉬우려면은 말하자면은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설명을 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설명을 잘하는 것은 숫자와 통계를 잘 써야 합니다. 설명을 잘하는 것은 예를 잘 들어주고 사례, 실례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쳐서 안 될 것이 비유를 쓰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비유를 쓰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실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그 수식이라고 하면 수식인데 비유죠. 비유를 잘 써야 합니다.
비유를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무엇처럼, 무엇같이, 무엇처럼, 무엇같이, 무엇 같은, 무엇이듯이 그런 것이 전부 비유입니다. 이를테면은 쟁반같이 둥근 달. 그것도 비유죠. 쟁반같이 둥근 달. 직접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간접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많죠. 비유를 왜 씁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전도 부흥사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을 믿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비유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낙하산병이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순간 이 낙하산병은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고도까지 내려와서 자기 등에 걸머진 낙하산의 장치를 풀고 펼쳐진 낙하산에 자기 몸이 의지될 때 비로소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비유법을 쓴다는 것은 이야기를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청주하나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유법은 문장 표현에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스피치, 화법에서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화법의 세 번째 조건은 이야기 내용이 청자나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관심이 너무 동떨어지면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청자나 청중의 관심을 파악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가? 이야기 내용이라든가 이야기의 주제라든가 이야기에 가끔 섞여 나오는 어떤 토픽스, 화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관심을 끄는 이야기는 좋은 화법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좋은 화법의 넷째 조건은 이야기가 유머를 섞어 써야 합니다. 유머를 섞어 쓴다는 것은 좋은 화법의 특징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특징입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카툰니스트 화백이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장거리 여행이죠. 맞으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는 비행기인데 한참 갑니다. 근데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카툰니스트 화백이. 근데 조금 있더니 잠이 올까 말까 하는 순간인데 아리따운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키스 미 서 그럽니다. 자기에게 키스해달라고요. 화백이 눈을 뜨고 보니까 스튜어디스가 음식을 받쳐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 비행기 회사의 스튜어디스들은 조는 손님을 깨울 때는 키스미라고 그러나 키스미라고 그럴 때 누가 안 깨겠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스튜어디스는 키스미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례합니다 하는 영어를 쓴 거예요. Excuse me, sir 그런 겁니다. Excuse me, sir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에 머리는 잊어버리고 나중 것만 생각해서 키스미라고 들은 것입니다. 맞으면 이런 유머 이런 것은 좋은 화법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좋은 화법의 특징이 하나는 이야기가 유익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보탬을 주고 이러한 플러스적인 요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좋은 화법은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 맞는다, 옳다 이러한 청중의 반응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없는 연설,
감동이 없는 스피치, 감동이 없는 담화, 그것은 여운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상이 좋은 화법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좋은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